자, 안녕하세요. 울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이 수능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이 정부에서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수능을 어떤 식으로 바꿔 나갈 것인가, 이 킬러 문항을 없애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 보니까 이제 이 세 가지로 간추릴 수 있네요. 수능은 이제 교사 중심으로 출제를 한다. 이제까지는 교수 중심으로 출시를 했다는 거죠. 교수가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서 수능을 출제한다. 여기에 좀 문제가 있었죠, 이때까지는. 왜냐하면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고교 교육과정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인 거죠. 그럼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대학 교수님이 아니라 고등학교 선생님이라는 거죠. 대학 교수님들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공부하고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를 한다. 어떻게 출제를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레퍼런스가 있겠죠. 그러면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지 혹은 문제를 주고 이제 평범한 문제를 내고 소위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분이 연구하는 자료라든지 학회 논문이라든지 자기가 읽은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져오겠죠. 문항적 평가 요소를.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킬러 문항이 몇 개가 소개됐는데요. 대학생들도 풀기 어렵다. 대학 교수들도 풀기 어렵다. 이런 문제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뭐 교사 중심으로 출제를 한다고 하는 거니까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고요. 물론 다양한 이제 보완책이 있어야 되겠지만 뭐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또 이제 추가 사항이 공개될 테니까요. 두 번째 이제 출제위원회 영리행위 금지, 소위 뭐 이 카르텔이라고 하는 거죠. 뭐 예전에 이제 입시사정관 분들이 뭐 또 학원에 뭐 재취업 금지 뭐 이런 것들이 있긴 있었지만은 지금은 이제 출제를 경험했던 분들이 학원에서 강의를 한다. 뭐 입학사정관 분들이 뭐 학종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준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효과적일 수도 있지만 비용이 비싸니까 보통의 아이들은 접근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출제위원들은 영리행위가 금지된다. 왜냐하면 출제를 해보거나 하면 올해는 어떤 식으로 출제되겠다. 여러 사람들이 그곳에서 이제 의논을 하겠죠. 뭐 어떤 방향 출제 이런 이제 방향성을 아는 거니까 그 방향성에 대해서도 이제 금지를 하고 공공 컨설팅으로 공교육에서 입시를 지원하겠다. 근데 공교육에 전문가가 있을까요? 있겠죠. 어느 특정 학교에 어느 특정 전문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유명한 자사고라든지 과학고라든지 뭐 이런 혹은 일반 고등학교에서 오랫동안 뭐 입시를 담당했던 분들이 학교에 있는데요. 그분들이 자기 시간을 내어서 아이들을 위해서 그 많은 정보를 공부하고 전달해 준다. 야, 이건 뭐 물론 뭐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좋겠죠. 하지만 이것 사교육과는 어떻게 될까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 유치원인데요. 실제로 사교육은 영어 유치원부터 시작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죠? 5세, 6세, 심지어 3세들까지 아주 고가의 영어 유치원에서 영어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근데 영어 유치원이란 말도 못 쓰죠. 사실은 요즘은 영어 학원인 거죠. 근데 우리가 일반 소비자들이 유치원이란 말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영어 유치원의 편법을 단속한다는 말은 영어 이외에는 지도할 수 없도록 한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등의대반. 와, 요즘 이제 이 굉장히 핫한 아이템이죠. 초등의대반. 저희 동네에도 이 초등의대반 모집한다고 간판이 많이 있어요. 야, 이 의대 가면 좋겠죠, 그죠? 모두가 가면 좋다고 생각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초등 의대반에 가고 싶어서 선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MBC PD 수첩인가 뭐 의대 블랙홀이라는 프로그램이 한번 방영된 적은 있는데요. 저도 보니까 이게 문제이긴 한데 지금 우리나라 현실의 구조가 의대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변화하는 사회의 안정적인 직업, 더군다나 고소득의 직업. 그러니까 내가 적성이 있거나 없거나 하는 것과 관계없이 이제 의대를 다들 가고 싶길 원하니까 초등 의대반이라고 이렇게 생기는데요. 근데 실제로 아이들은 제가 이 영재반 수업을 할 때도 아이들한테 의대 가고 싶은 사람 물어보면 우리 클래스 내에서도 15명 중에서 뭐 한 명? 한 명은 의대를 가고 싶어요. 그 아이는 진짜 의사가 되고 싶은 거겠죠. 근데 다른 아이들은 뭐 그렇게 아직 어리니까. 근데 갈수록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면서 부모님들의 권유나 이런 것들로 의대를 선호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초등부터 의대반을 간다는 준비를 해서 선행을 한다는 건 이 많은 또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오늘 발표한 교육부에서 발표한 수능 공정수능 점검위원회를 출발시킨다 뭐 이런 것부터 해서 또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이게 시작일 뿐인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결론적으로는 이 평가, 그렇죠? 이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이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가장 이 핵심인 것 같아요. 어쨌든 평가의 목적은 예를 들면 어느 한 대학을 가고 싶은데 대학이 100명이 정원인데 학생 수가 90명밖에 없어요. 그래도 평가를 할까요? 그래도 평가를 하겠죠. 왜냐하면 그 대학은 우리 대학에 올만한 우수 인재들을 선발을 해야 되니까 평가는 이어집니다. 그럼 이 평가의 난이도라는 것은 어떤 관점이 있느냐면요. 난이도가 예를 들면 첫 번째 난이도는 이겁니다. 일단 평가는 학습한 개념을 질문하는 거라고 본다면요. 이 개념의 원리가 있었겠죠. 개념에 대한 첫 번째 단계는 개념을 얼마나 이해하고 기억하고 있는가를 평가합니다. 사지선다, 오지선다, 선택형, 단답형, 이런 평가들이 첫 번째 이 평가 난이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얼마나 많이 이해하고 얼마나 많이 암기했나. 대부분의 학교에서 요즘은 초등학교 시험을 칠 수 없지만 초등학생들이 평가할 때는 이런 식으로 많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100점, 도달, 미도달,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건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물론 공부한 내용을 잘 이해하고 기억해야 된다는 거는 사실입니다. 해야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럼 이 개념을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느냐, 자,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했으면 이 개념이 실생활이라든지 아니면 내 주변이라든지 배웠으니까 써먹어야 된다는 거죠. 배웠으니까 써먹을 수 있느냐. 여기가 이제 두 번째 난이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너가 이걸 배웠으니까 이걸 이렇게 쓸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개념 간 연결에 대한 질문입니다. 연결. 이게 킬러 문항이죠. 국어에 대한 독해, 문장 이해력이 있고 독해 능력이 있다면 이 아이에게 그 능력을 문학적인 것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비문학에서 예를 들면 과학의 어떤 특수한 개념을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 국어 읽기 능력을 평가할 때 국어를 배운 것을 국어 상황에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교과, 다른 개념, 다른 영역과
연결시킬 수 있느냐가 이게 킬러 문항입니다. 이걸 이제 요즘 소위 말하는 융합적 사고, 이게 바로 융합적 사고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초등학교 5학년 1학기 태양계와 별 단원에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 알죠? 수금지와 목토천에 행성이 태양에서부터 수금, 지, 화, 목, 토, 천, 해가 있다면 태양에서부터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이 행성 사이의 거리도 멀어진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교과서에 이렇게 딱 표가 있어요. 숫자로 표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기력 테스트입니다. 쉬운 거 1단계 이해와 기억력 테스트. 자, 보세요. 태양계 행성의 상대적인 거리에 대한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선택형 문항이죠. 이해만 하고 기억만 하면 됩니다. 태양계 행성에서 멀면 멀어질수록 행성 간의 거리도 멀어진다. 그래서 지구에서 화성이 가깝다. 지구에서 화성이 가깝나? 상대적인 거리인데 태양에서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행성의 크기는 커진다. 크기는 아무 관계도 없고 지구와 크기가 비슷한 행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멀다.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문제가 아니고 태양에서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행성의 거리도 대체로 멀어진다. 이거 아까 그냥 외운 거죠. 앞에서 우리가 이 개념이 그대로 기억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1단계입니다. 1단계. 대부분의 시험들이 이렇게 나오죠. 기억해야 하는 테스트. 그런데 이제 가끔 중학교나 이렇게 뭐 학원에 가면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개념을 얼마나 잘 활용했는가 하는 질문을 물어봅니다. 자, 이거를 슬라이드로 한번 봐야 되는데 잠시만요. 자, 킬러 문항은 연결 테스트다. 자, 볼까요? 자, 이게 이제 2020년도 자, 2020년도 대학 수학 능력 국어 홀수형에 나오는 문제인데요. 이게 이제 연결 능력 테스트입니다. 연결. 자, 봅시다. 이게 BIS 비율이 나와 있어요. 경제 용어죠. 근데 이 아이들이 이걸 읽고 와, BIS도 뭔지 모르고 그래서 BIS는 설명이 있죠. 설명이 있지만 문항이 보십시오. 엄청나게 깁니다. 저도 이거 못 풉니다. 사실은 수능 시험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 저도 풀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이 초등학교 5학년 단계에서의 연결 테스트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런 문제가 나오겠죠. 자, 이게 뭡니까? 뉴턴의 만유인력입니다. 만유인력. 행성 간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있죠. 두 질량 간의 거리. 행성도 질량이니까요. 두 질량 간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자, 이 분모에 있지 않습니까? 이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중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중력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행성과 이 행성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 태양과 이 행성에 작용하는 중력이 점점 멀어지니까 행성 사이의 중력도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에서 킬러 문제를 만들면 이 개념을 배웠으니까 요거 만유 인력의 개념을 주고 문제를 제출하는 겁니다. 볼까요? 자, 이렇게 구술 논술 문항은 생산 능력의 테스트다. 생산 능력의 테스트라는 것은 바로 연결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테스트한다는 겁니다. 자, 태양에서 행성까지의 상대적인 거리를 비교했을 때 태양에서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행성 사이의 거리도 멀어집니다. 그 까닭을 설명하시오. 이걸 풀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됩니까? 힌트. 태양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태양이 가지고 있는 이 중력이 점점 작아진다. 그럼 얘 이걸 설명할 때 킬러 문항이 되려면 아까 이야기한 만유 인력, 이것을 연결해서 설명하면 아주 정확하게 이 킬러 문항을 맞출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지금 이 문제처럼 킬러 문제화가 나온다면 이 개념과 이 상대적인 거리가 멀어진다는 그 개념과 이 뉴턴의 만유 인력의 개념을 알고 있다면 이걸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겠죠. 연결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생산해내는 능력이 생기겠죠. 그게 바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길러야 할 능력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기억하고 암기해서 문제를 풀고 아니면 실생활에서는 아까 실생활 문제는 이런 문제는 친구들과 뭐 쭉 줄을 서서 뭐 누구는 수성, 누구는 금성, 누구는 화성 이렇게 해봐라고 합니다. 그게 뭐 도움이 될까요? 그게 아니라 자꾸만 아이들에게 쉬운 개념과 또 다른 이해할 수 있는 개념들을 연결해서 자신의 아이디어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서 글과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됩니다. 그러면 글과 말로 설명할 때는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복잡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죠?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는 이렇게 개념을 연결해서 알고 있는 개념과 개념을 연결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산해낼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하진 않지만 아주 좋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또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